천복궁 교회 1구역 정종홍 장로님은 82년 기성축복과정으로 병무청에서 34년간 근무하시면서 녹조, 근조, 훈상을 수상하신 모범 공무원이셨습니다. 오랫동안 용산구에서 활동하시며 많은 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통일교인임을 자랑하며 참 부모님을 증거해신 분입니다. 용산구 평화대사 사무국장으로 5년간 활동하셨고요. 교회에서는 운영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에는 용산구 효정봉사단을 결성하여 많은 봉사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종종 메시아 430가정을 승리하신 천보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장로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요즘 많이 바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종호입니다. 저는 그냥 항상 부족한 사람이기에 참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좋아서 따라오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걸어오신 참부모님의 발걸음을 돌이켜볼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밀려오기에 그저 부족한 이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참부모님 걸어오신 바른 길을 따라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복궁교회는 용산구를 중심하고 서울시 전체에 식구들이 있기에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사명이 큰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부모님을 직접 배울 수 없으니 대신자로 세워주신 목사님의 말씀을 절대 하나 되어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효정봉사단장으로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2019년 10월 31일 백범 기념관에서 식구님들과 용산구 주민 약 600명이 모여서 김신환 교구장님, 성장현 구청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구 효정봉사단이 출발되었습니다. 그 후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민들과 하나 되는 시간이 되었고 용산구 16개 동별 책임자가 선임되어 봉사를 통한 지역 활동이 지속성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효정봉사단의 지역 기반을 통해 마을 공동체 활동 제안자 참여 서명도 받았고 최근에는 평화회원 활동에도 효정봉사단의 지역 기반이 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4월 10일에는 용산구 UPF 지부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활동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예. 하나를 하기에도 부족한 사람에게 또다시 중책을 주셔서 무거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족한 저를 잘 알기에 극구 사양하였습니다마는 목사님의 끊임없는 설득에 제가 따를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UPF 용산 지부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금은 평화회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반 회원 가입은 300명이 넘었고 말씀에 따라서 월 1만 원씩 회비를 내는 CMS 기부회원도 현재 22명 받았습니다. 사실 지난 4월 10일 급하게 준비하여 지부장 취임식을 했는데 그냥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인사를 해도 되는 것이었지만 목사님께서 극구 대외적으로 선포의 의미를 가지고 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성장현 구청장과 협의도 하면서 용산 지역에서 그간 함께했던 평화대사님들과 지인들을 초대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취임식을 전후해서 많은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와 함께 용산구 의원이나 지역에서 정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CMS 기부 회원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역시 공식적으로 지부장 취임식을 하고 나니 보다 명분 있게 우리 활동에 대해 홍보하고 당당하게 CMS 기부 회원을 요구하기도 편해진 것 같습니다. 장로님, 5월 5일이 신경인국 새벽 정성이 1000일이 되는 날인데요. 천복궁 1구역 식구님들과 함께 용산구에서 특별한 정성을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새벽정성 1000일은 주진태 회장님의 강한 의지와 교구장님과 목사님들의 정성이 모든 식구들에게 전달되어 하나 되는 귀중한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앞만 보고 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천복궁교회 1구역 식구로서 용산복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시고 식구들 각 가정에 용산복귀라는 글씨를 하나씩 걸어놓고 지난 1년이 넘게 정성을 들여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식구들 마음에 처음에는 그냥 하라고 하니 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다 하는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용산에 살면서 천복궁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참부모님의 커다란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긴 용산은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청파동 새벽정성 1000일에 맞춰서 대적으로 용산 복귀를 선포할 준비를 하자는 말씀이 계셔서 중심 식구들이 모여 목사님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5월 5일 정성 1000일을 승리한 다음 날인 5월 6일에 용산구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용산구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구청장, 국회의원, 구의회 의장 등 43명을 초대해서 용산복귀 선포의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5월 6일이 용산구 지도자 43명 초청 행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참부모니의 용산구와의 인연은 오래되었는데요. 참부모니의 성원식을 중심으로 용산 청파동에서 출발하신 61년, 공생의 노정을 우리 교회 식구들도 모두 보아온 것이지만 청파동 운동을 중심한 용산구 주민들이 모두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함께 지켜본 산 증인들입니다. 61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만 받듯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잘 알지 못하면서도 누가 욕하면 같이 욕하고 비난에 대해 함께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부모님의 승리적 노정을 보면서 특히 청파동 동장을 거친 분들이 이번 행사에 여러분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파동에 지역구를 둔 용산구의 의장께서는 이번 행사에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용산구에서 내노라는 분들은 거의 참석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작게는 천일 정성의 승리요, 나아가 참부모니의 승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긴 시간 우리를 비난하던 용산의 주민들을 대표하던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참부모니의 용산에서 60년의 승림을 증거하고 평화의 오늘 지지하며 인류평화운동과 남북통일운동에 함께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중심에서 이끌어주고 계시는 주진태 회장님과 김신환 교구장님, 임영호 목사님과 함께 우리 천복궁교회 1구역 식구들은 완전히 하나 되어 용산복귀를 이루고 천복과정을 승리할 것을 결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용산복귀를 이루고 천복과정을 승리할 것을 결의해야겠네요. 예. 그럼 장로님 우리 결의합시다. 그럽시다. 결의합시다. 결의합시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천복궁교회 2구역 선교사 리더 김으라 스미코입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몸이 아파서 밤에 쉴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라면 탄광의 길을 통해서 오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은 하늘 부모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진태 회장님께서 지금 코로나가 너무 무서운데 으쌰 미루고 가시오. 전진 그렇게 강하게 응원해 주시니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소정 활동으로 평화의 어머니 소감을 주면서 상품으로 소감을 주면서 상품으로 준다고 광고지를 만들고 이름과 주소, 생일, 전화번호, 사진을 받으면서 망원역에서 또는 도원빌딩 앞에서 활동하고 3월 6일 추운 날씨에도 윤원준 교회자님께서 자소정을 바로 씻고 책상과 더불어 가지고 오셨고 40건 이상 대상자에게 드리면서 12명씩 열심히 활동했더니 2명의 권사님께서 식사를 하라고 식비를 주셔서 2명씩 식당에 가기로 했습니다. 선물은 예쁜 가방으로 준비해서 수제비, 냄비, 받침, 편지를 넣고 또는 저정교 전단지를 넣고 그리고 식당에 갔는데 일본 역사를 사죄하는 편지도 그 전에 만들고 키고 만들었습니다. 유명한 인사들이 어머니 자소정으로 읽고 간증하는 내용으로 자소정에 켜서 전했습니다. 마포에 있는 식당은 1시 40분이라면 한가운 시간이니 그때 저희들이 자소정으로 가지고 마음에 드는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아주머니에게 맛이 있다고 칭찬도 하고 아주머니 기분이 좋아지시면서 저희들이 일본 사람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고 기쁩니다. 이 선물을 받아주셨는데 너무 그 안에 있는 자소전나 그리고 스셈이나 그런 것이 너무 좋고 안에 꺼내서 편지를 그 자리에 읽으셨어요. 그 사죄를 하는 편지이지만 그리고 어떻게 한국에 왔는지 그런 내용으로 있는 편지였고 아주 좋아지셨습니다. 좋아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사람 사람은 사진도 찍고 주시고 우리들에게 단골 식단이 되어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2번, 3번은 빵나 과자나 일본 과자나 가지고 가서 식사도 하고 그때 그 지인들이 있는 거를 또는 찾아가서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순간이 중요합니다.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때 전달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뜻을 알려줘야 되니까 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 24면은 이렇게 전담게 활동합니다. 저희들은 용계가 움직이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430가정 완료 가능한 시기부터 전부 430가정이 되게 돕고 그 다음에는 아직 활동을 못하시는 가정도 전부 가정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같이 활동을 할 것입니다. 전부 가정이 되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가정으로 못하시는 가정이 있으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희들이 아프면 어머님도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저희들이 승리해야 어머님도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서로서로 도와주고 열심히 끝까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화이팅 할 것입니다. 이 구역 화이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신경인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북공교회 3구역 김태우 성동구 UPF 지부장입니다. 저는 천주평화연합 UPF가 창설되고 2006년도에서부터 성동구 지부장으로 임명을 받아 성동구 복귀를 위해 지금까지 성동구 UPF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동구 지부장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는 참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늘을 대신한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하늘의 천명을 받들고 나서는 하늘의 밀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성동구 지역 복귀를 위해서 하늘이 필요로 할 때 하늘의 밀사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결의와 다짐과 다르게 현실은 너무나도 어려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성동교회를 중심하고 기반을 닦았는데 교회가 통합되면서 저의 심려를 기울이는 노력이 부족해서인지 UPF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UPF 활동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참부모님 섭리를 중심 삼고 함께 할 수 있는 10여 명의 평화대사님을 중심으로 참부모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섭리에 적극적으로 성동구에서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저는 쓰러져도 15년째 오뚜기처럼 일어나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마음으로 성동구 복귀를 놓고 실천구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2020년 참 어머니께서 세계의 모든 승리권을 한국으로 연결시켜 신통일 한국을 안착시키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성동구 지역 복귀를 위해서 100일 정성을 드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매봉산 정상에 성동구 성지가 있는데 100일 동안에 매일매일 성지에 가서 참어머님 성수무관과 성동구 지역 복귀를 위해서 정성을 드렸습니다. 태풍이 와도 눈보라가 쳐도 몸이 아파도 오르고 또 올라가서 성동구 지역 복귀를 위해서 하늘 앞에 정성의 재단을 쌓아왔습니다. 정성을 들이면서 5개 기둥의 책임자 선정을 김은학 목사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학술 종교국장으로 양평수 교수님을, 언론국장으로 이보음 장로를, 여성국장을 김옥순 평화대사로 결정하였습니다. 100일 정성을 들이는 가운데 이분들이야말로 하늘이 저에게 보내주신 의인이라 영감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을 중심에 모시고 5개 기둥의 책임자 분들과 함께 기필코 성동구 지역 복귀를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린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인지 이번 평화회원 특별 40일 활동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100일 정성 가운데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하늘의 밀세가 되겠다는 저의 초심의 심정을 하늘이 알아서인지 하나도
참으로 다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저를 돕고 있으므로 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필코 지옥 복귀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부님께 성동구 육폐부 지부장으로서 축복 가정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활동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인국 목회자, 공직자, 그리고 축복가정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복궁교회 청년대학 박범수 부교회장입니다. 먼저 신경인국 부흥마당에 활동복으로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그리고 주진태 회장님과 김신환 부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천복궁교회 청년대학 활동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대학 활동, 두 번째 축복 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 활동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대학 활동 보고입니다. 저희 천복궁 청년대학은 YSP 활동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연계하여 청년대학 활동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4월 11일 YSP 커뮤니티 중 하나인 FC 볼달라 풋살 모임을 참석하게 되며 1지구 청년들과 또 사회인과 함께 축구 혹은 풋살을 하면서 관계 맺기 활동을 전개해 나가며 천복궁 활동에도 접목시켜 나아가고 이번에 천복궁에서도 풋살 모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YSP 활동과 연계하여 1지구 청년과 천복궁 청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0일 토요일에 청년의 밤이라는 이벤트로 청년 모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인원이 모이지 못했지만 청년들이 함께 소통하고 함께 즐기는 청년의 밤을 진행하게 되면서 참여했던 청년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소규모로 매주 진행하면서 인원을 점차 늘려가며 지속적인 모임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복활동입니다. 이번에 청년대학부에서 4월 축복식에 2명의 청년 식구가 축복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한일 커플과 한한 커플로서 축복을 준비하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더 간절한 것이 느껴졌던 청년 식구였습니다. 약혼식도 온라인과 대면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하늘 부모님의 참 사랑과 전통을 산속받는 축복 중심을 이루는 참 가정 이상을 서약하면서 축복을 잘 받기 위한 정성도 들이며 축복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성을 하늘에서도 보답을 주시듯 한한 커플 청년 식구가 이번 4월 축복식의 대표 가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축복식에는 많은 축복 후보자들이 축복식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축복 후보자를 발굴하기 위해 축복 후보자 상담이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축복으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 활동 보고입니다. 지난 4월 14일 성북구 장위 3동 주민자치회 분과회의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속된 분과는 미래 청소년 분과로 장위 3동 청소년 혹은 학부모들이 불편한 부분이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사업을 발견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분과로서 활동을 하는 자리로 회의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발대식이나 전체 모임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분과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진행된 대면 모임의 회의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젊은 사람이 신청할 줄을 몰랐다며 앞으로는 주민자치회도 젊은 사람이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격한 환영을 주셨습니다. 정말 청년들이 주민자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에 분과회의를 통해서 위원장은 못하게 되었지만 총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라는 생소한 활동을 하게 되었지만 많은 경험을 통해서 청년들도 외부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며 작게는 성북구 장위 3동을 위해 크게는 신통일 한국을 이룩하기 위해 저희 청년들이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천복궁 청년대학은 앞으로 YSP 활동과 연계하며 청년 활동을 전개해 나아가고 청년의 밤을 통해서 청년대학 식구들과 하나 되고
축복 활동을 통해서 축복 후보자 발굴을 하여 축복으로 인도하고 외부 활동으로 주민자치의 활동을 통해서 통방격파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청년대학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청년대학 활동에 식구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미래를 위해 앞장서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활동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복궁 성화교사 이동혁입니다. 저는 오늘 성화랑을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성화랑 창간호를 봤을 때 훈독과 나눔, 성지탐방, 성경만화, 직업탐방, 원리로 읽는 대중문화 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고 와, 성화들에게 있어 진짜 유익하겠다. 성화들이 진짜 관심 가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공과 시간에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천복궁 고등학교 3학년 성화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를 자주 드릴 수 없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적었고 또 성인이 되기 전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성화학생들에게 마련해 주고 싶었습니다. 성화랑 책 중에서 어떤 내용이 좋을까 교사들과 이야기하다가 훈독과 나눔 파트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12주 동안 진행되는 훈독과 나눔 주제 중 신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 부모님은 정말 계실까? 라는 1주차 주제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화랑의 구성을 참고하면서 PPT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주제와 구성이 정해졌지만 진행 방식, 즉 성화들과 어떻게 자연스럽게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대하영 성화교육부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 조언을 받았습니다. 부장님께서는 밝은 음악을 틀어서 너무 무거운 분위기로 흐르지 않게 하고 성화랑에 나온 질문을 바로 꺼내면 성화들이 대답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핵심 질문과 관련된 가벼운 질문을 먼저 제시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부장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나의 신앙을 돌아보며 라는 제목을 만들었고 가벼운 질문, 주제, 그 주제를 보고 드는 생각을 공유하는 생각 열기, 말씀을 훈독하며 느낀 점을 공유하는 생각 나누기, 핵심 질문에 대한 공유, 마무리 순으로 PPT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동안 밝은 음악을 틀어서 분위기가 무겁지 않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음 열기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운이 좋았던 적이 있었는지 혹은 기적이라고 느껴졌던 순간이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성화들은 막히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이 제 시간에 올 때, 공부한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집으로 돌아갔을 때 좋아하는 음식이 있던 것을 보면서 아, 진짜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 부모님이 정말 계신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말씀을 훈독하면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왜 보이지 않으시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본격적인 질문으로 여러분들은 하늘 부모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나요? 혹은 하늘 부모님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라는 성화랑의 교재의 질문을 성화학생들과 나누었습니다. 성화학생들은 조금 그 질문에 대해서 어려워해서 제가 먼저 하늘 부모님을 느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화학생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떤 성화학생은 영계에 가는 꿈을 꾸었는데 자신이 살아온 날들이 스치듯이 지나갔다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늘 부모님이 정말 계시는구나를 느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 어떤 성화학생은 천복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창밖을 봤는데 다른 곳은 다 구름이 끼었는데 뭔가 천복궁에만 햇살이 비추는 것을 보고 아, 하늘 부모님이 정말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또 어떤 성화는 KTG와의 수련회에 갔는데 어떠한 성화가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어서 되게 고마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성화가 천복궁에 다니고 있는 성화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 진짜 하늘 부모님이 있구나를 느꼈다고 공유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성화랑을 활용한 공과 활동을 진행하고 나서 성화들과 솔직하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었고 성화 교사로서 성화들이 생각하는 하늘 부모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성화랑을 활용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성화들이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많아지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성화랑을 활용해서 공과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교재를 편찬해 주신 천원사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이러한 자리에 처음 저를 세워주신 하늘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HJGCY입니다. HJGCY는 국가복귀를 위한 1지구의 섭리기관입니다. 겉모습은 HJGCY 캡슐이지만 식구님 한 분 한 분이 지옥에 스며들어 본사에 나가므로 우리가 지옥의 중심이 되고 사회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HJGCY의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다문화 가정이 다문화 가정에게 사랑을 전하는 반문 꽃배달 다전다감입니다. 다문화 가정과 전원이 직접 만든 꽃바구니와 선물을 특별한 사연이 있는 가정에게 반문 배달을 해드리는 캠페인입니다. 지난 3월에 첫 번째 배달을 해드렸고 이번 주말에는 두 번째 배달을 실시합니다. 꽃과 선물을 통해서 서로의 정이 오고 가는 신전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멋진 캠페인입니다. 꽃바구니를 선물하고 싶으신 분은 카카오 채널 글로벌 문화와 전연에 등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5월달 배달은 5월 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번 달에 시작한 새로운 프로그램인 일본 강사가 일본어로 가르치는 한국어 강좌 내 말이 우리말이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몇십 년, 이제 원어민 수준으로 한국어를 잘하시지만 조금 자신이 없는 표현들이 있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안 그래도 잘하시는 한국말을 더 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금은 시범 중이지만 5월 달에 정식으로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미디어입니다. 전년을 중심으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몇 개 프로젝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작게는 웃기는 영상부터 크게는 주법 프로필 영상까지 제작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참사랑의 문화를 발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카카오 채널 글로벌 문화와 전연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JGCY 본사단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예전부터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다면, 자신 있는 특기가 있다면 HJGCY 본사단과 함께 나의 특기로 사회 본사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고 싶은 일도 본사하고 본사 점수도 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다음은 이 구역 전용 회장 장훈현 식구님의 주민자치회 활동 리포트입니다. 2020년 일반 마을 공동체를 처음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 입주자 대표 회장과 면담을 신청하고 같이 활동하기를 제안해서 앞으로 우리 마을을 살기 좋은 아파트로 만들어 보자고 의기투합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모임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해서 간단한 식사나 간담회를 통해서 관계 맺기 정도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관계를 맺으면서 아파트에 동대표로 추천을 받아 동대표로 선정이 돼서 21년부터는 동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인에서 지금은 우리 아파트 단지의 대소사를 카톡에서 보고받고 최소 월 1회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 아파트 집행되는 예산과 결산 등을 심의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활동을 많이 경험하신 분이 말씀하시길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주민자치회의와 유사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2020년 월곡 1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이 되어 2021년부터 자치운영분과에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21년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 후 처음으로 모임을 가지고 현재 내년 2022년 의제 발굴의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 예산과 주민자치회 의제들을 발굴하여 대략 한 6천만 원 정도 상당의 예산을 집행하는 안건을 가지고 앞으로 공론회장과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4월 첫 주민자치 모임 때 주민자치 회장과 별도의 식사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고, 그 기존 주민자치회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들의 연장선상에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지역에 40년에서 50년 정도 함께 하신 분들이 구성원이다 보니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들까지 다 서로가 소통하는 사이이며 그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뜻을 세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연스럽게 마을 리더들과 소통할 기회는 많이 있을 듯하고, 좀 더 마을의 좋은 영향력을 위해 많이 마을을 위해 관심을 갖고 마을 문제와 해결 방안을 연구하여 우리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 위해 노력과 봉사를 해간다면 자연스럽게 마을의 리더로서 성장되어질 것이며, 그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생, 공영, 공의의 기반으로 참부모님의 사상을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천룡간사의 자서전 스터디를 소개합니다. 참 어머님, 오늘은 평화의 어머니 제9장 6절 어머니의 수레바퀴 새 생명과 용서를 혼독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섭리적인 길을 걸어 나오시면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으며 고난을 겪으신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 장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저만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참 어머님처럼 마음문을 열고 몇 번이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2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는 여기서 첫 번째는 이제 종교들이 자기 교리만 고집하면 이제 집착하면 변질되거나 썩을 수밖에 없다고 대표되어 있는데, 약간 집에서 이게 밖에서는 잘 안 그러는데 좀 집에서 제 고집을 조금 제 의견만 좀 집착하고 고집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제 자신을 조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언제나 마음 문을 열고 용서하는 참 어머니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제가 뭔가 부정을 당하거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제 용서하기보다는 항상 먼저 화부터 내고 그랬던 이제 그런 모습들이 떠올리면서 아직은 조금 아직 어리구나. 그러면서 참 어머니처럼 이렇게 좀 마음문을 열고 좀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